아시안컵은 피파에서 공인한 대회 개막 일주일 전까지 무조건 대표팀에 차출을 보내줘야 하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는 클럽 입장에서는 9월 아시안게임이 아니더라도 시즌이 한창인 1, 2월에 길게는 한 달 넘게 이강인을 쓸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예외가 없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루TV 세영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여름 이적을 앞두고 벌써부터 여러 팀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엄청난 스탯들, 드리블 기록이나 여러 가지 공격적인 역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팀들이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지,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지금 서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상황도 아직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즌 종료가 임박한 상황은 맞긴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먼저 역제안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가고 싶은 팀이 어디라는 거를 드러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의 카드를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김민재 선수처럼 바이아웃에 시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게다가 이강인 선수는 아직 한참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적에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는 일단 아니고요. 어떤 팀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어쩌면 이강인 선수 이적과 관련해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얘기들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강인 선수는 이제 소속팀만이 아니라 각각 대표팀에서도 중요한 일정들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데려가려는 팀들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게 한 번이 아니기도 하고요.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스케줄은 당장 시즌 개막 한 달 후에 열리게 될, 그러니까 9월에 열리게 될 항저우 아시안 게임입니다. 중국 도시 항저우에서 단독으로 유치 신청을 해서 2022년에 개최가 확정이 된 상태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코로나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원래 아시안 게임은 1년 뒤로 연기를 시켰고, 원래 아시안 컵도 중국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 개최권은 아예 반납을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최 한번 해보겠다고 유치 신청을 했다가 카타르한테 완전히 완패를 하면서 카타르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아시안 게임은 중국에서 이번 가을에 열릴 예정이고, 아시안컵은 이미 지난 1월 달에 치러졌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또 코로나 때문에 두 대회가 미뤄지면서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올 여름 이적을 꿈꾸고 있는 아시아 선수들에게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아직 만 22살밖에 되지 않은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있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굉장히 큰 이슈죠. 성인 선수들은 와일드카드 발탁되지 않으면 갈 일이 없는 대회지만, 지금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명단에 이강인 선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와일드카드여도 뽑아가고 싶을 마당에 99년생부터 참가 가능한 이 대회에서 지금 아주 규정에 부합하는 연령대인 선수이기 때문에, 황선홍 아시안게임 감독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 발탁을 거의 가능하면 무조건 데리고 가려고 하겠죠. 실제로 작년 6월달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던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차출이 돼가지고 출전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안 게임을 염두에 둔 발탁이었고, 선수도 그런 목적을 갖고 이제 합류를 했겠죠. 자, 우리가 그때 8강에서 일본한테 0대3으로 참패를 하면서 탈락을 했었던 거 다들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이때도 홍현석 선수하고 벨기에에서 뛰고 있는 나란히 메잘라 역할로 선발 출전을 해서 풀타임을 소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본선에서도 이강인의 차출은 대표팀도 또 선수도 꼭 원하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 게다가 이제 아시안 게임은 또 병역 이슈가 있는 대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입장을 바꿔서 소속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일단 현재 이강인 선수가 속해 있고, 또 잔류가 유력하다고 전망이 되는 스페인 라리가 같은 경우에 오는 8월 12일에 정규리그 개막이 정해져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 아시안 게임에 차출이 된다고 하면 합숙 때문에 일찍 좀 합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찍 합류하는 일정을 무시한다고 쳐도, 그러니까 개막전 임박해서 합류를 한다고 쳐도, 첫 경기 2, 3일 전에 합류한다라고 해도 대회 개막일 기준으로 보면 9월 23일에는 대표팀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렵부터는 소속팀 일정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만일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팀이라고 보면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1차전과 2차전이 아시안게임 일정하고 겹쳐요. 1차전이야 개막 이전이니까 이것까지 뛰고 간다고 쳐도, 우리가 만약에 아시안게임 4강 이상을 간다라고 치면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2차전도 못 뛰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아시안 게임은 대회 기간이 3주 정도 좀 안 되는데 남자 축구는 무려 24강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별리그의 토너먼트까지 이걸 다 하고 결승까지 올라가면 결승전 포함해서 7경기를 치러야 돼요. 3주가 안 되는 시간 동안. 2018년 대회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첫 경기인 조별리그 1차전 바레인전을 8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경기인 결승 한일전을 9월 1일에 했어요. 17일 동안 7경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연장전을 2번이나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정규 시즌 동안 3주 넘게 빠지는 것도 팀 입장에서는 곤란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거기서 완전히 지친 상태로 복귀를 한다고 해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 이런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최대 한 달 정도는 그 선수를 못 쓰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부상 위험 같은 것도 굳이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사실 영입하는 팀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선수도 협상에서 이걸 최대한 뭐 강조를 하고는 싶겠지만 가고 싶다고. 근데 아무래도 쉽진 않겠죠. 가고 싶은 팀 아니면 어떤 조건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조항을 나눈다는 게 그런 얘기들이 오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 선수에게는 정말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아시안 게임이 병역 관련해 가지고 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당장 시즌 성적이 걸려 있고 또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가 나중에 이적료를 뭐 받고 떠나든 뭐 그냥 떠나든 이거 자체가 감독이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당장 이번 시즌에 팀 성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영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 영입하는 팀에게는 이걸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딱 요 대회만 다녀온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도 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회가 끝나고 넉 달이 지나면 시즌 중에 또 선수를 보내줘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나마 아시안 게임은 구단에서 막을 수가 있어요. 구단에서 반대하면 못 갑니다. 근데 이 대회는 그러지 못합니다. 피파 의무 차출 대회이기 때문에 그 대회는 바로 아시아 A대표팀들이 대륙 최강자를 겨루는 대회죠. 아시안컵입니다. 이게 내년 1월 달에 카타르에서 열리거든요. 원래는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아시안컵은 피파에서 공인한 대회 개막 일주일 전까지 무조건 대표팀에 차출을 보내줘야 하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는 클럽 입장에서는 9월 아시안게임이 아니더라도 시즌이 한창인 1, 2월에 길게는 한 달 넘게 이강인을 쓸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예외가 없진 않습니다. 지난 2019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던 이 아시안컵 다들 기억하실 텐데 토트넘이 대표팀하고 협의를 잘 해서 손흥민 선수를 개막하고 나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뭐 이때는 사실 그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손흥민 선수를 먼저 보내줬던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합의를 한 거죠. 아무튼 이때 손흥민 선수는 조별리그 3차전 중국전부터 가세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정상 컨디션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중국은 잡았지만 8강에서 카타르한테 져가지고 좀 탈락을 했기 때문에 힘들게 왔던 손흥민 선수는 손흥민 선수대로 우리 대표팀은 대표팀대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대회입니다. 뭐 차출 여부라 상관없이요. 아직 주요 리그 겨울 일정이 확정이 되진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프리미어리그야 뭐 겨울 휴식이 없기로 유명한 리그고 다른 리그들 역시 준다고 해봤자 그게 길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시즌 끝나고 나면 곧바로 또 유로하고 코파 아메리카가 있기 때문에 시즌 종료 일정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열리는 아시안컵이 해당 팀에게는 정말 일정 시즌 도중에 일정을 통째로 그냥 다 이 선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일정 때문에 겨울이 사실상 휴지기가 없이 대부분 운영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그러니까 2021-22 시즌 같은 경우에도 뭐 쉬어봤자 크리스마스하고 연말연시 끼워가지고 열흘 정도 라리가 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데려가려는 입장에서는 시즌에 꽤 많은 시간 동안 이강인 선수를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마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협상에서 이걸 뭐 유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 물론 이건 이강인 선수한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낮은 연령 또 병역 특례 관련해서 당장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아시안게임 출전이 굉장히 이슈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이때 금메달을 못 딴다면 내년 여름에 또 한 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파리 올림픽 출전을 또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내년 올림픽 때도 23세 이하의 나이이기 때문에 물론 이때는 그래도 일정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시즌이 개막되기 이전에 결승전이 다 끝나는 대회이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피파 공인 또 피파 의무 차출 대회 이게 뭔 뜻이냐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거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현대 축구의 두 축은 크게 보면 이제 클럽 축구하고 대표팀 축구죠. 덕분에 축구가 더 즐겁고
뜨거운 종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세계적인 인기가 식지 않는 이유도 요 두 부문에서 서로를 끌고 밀어주고 때로 견제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화제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피파는 클럽과 대표팀이 충돌하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몇 년치씩 A매치 일정표를 미리 발표를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클럽 축구의 힘이 세졌기 때문에 대표팀이 안 보내려고 하거나 선수를 빨리 은퇴시키려고 하거나 뭐 이런 좀 약간 알력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솔로몬의 아이디어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합의된 공식 A매치 주간을 보면 주요 대회들을 제외하면 연간 5차례입니다. 3월, 6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그리고 한 번씩 A매치 주간이 열릴 때마다 대표팀은 A매치를 2경기씩 치를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 3월에 A매치 주간이 한 번 열렸었고 우리는 이제 콜롬비아, 우루과이랑 경기를 그때 했었죠. 클린스만 감독 데뷔 주간이었고 그 뒤로는 6월, 이제 9월 11월 이렇게 이제 A매치 주간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는 대표팀이 선수들을 자유롭게 불러갈 수가 있어요. 차수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나라들의 1부 리그 클럽들은 이 기간에 공식 경기 일정을 잡지 않고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닌 게 각 대륙별로 2년 또는 이제 4년에 한 번씩 대륙 챔피언을 가리는 대륙 최고 권위의 대회가 열리거든요. 이때는 이 A매치 윈도우에 상관없이 무조건 선수들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A매치 캘린더에 최근 앞으로 2년 동안 치러지게 될 각 대륙별 대회들을 제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이미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대륙 대회들이 이제 몰아서 열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북중미에서 열리는 골드컵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아시안컵하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같은 시기에 열리고 내년 6월에는 유로 2024하고 이제 코파 아메리카 일정이 의무차출 캘린더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다음 달 미국, 캐나다 공동 개최하는 골드컵이나 독일에서 열리는 유로 2024나 미국에서 열리는 코파 아메리카나 모두 유럽 시즌하고 상관이 없는 일정입니다. 오직 내년 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안컵하고 코트디부아르에서 열리는 네이션스컵만 해당이 돼요. 그 시즌 일정과 겹쳐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보유한 클럽들에게는 리그 일정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아시아 선수들, 아프리카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들이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유럽 쪽에서는 비시즌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아시아 또 특히 중동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중동에서 여름에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여름 이적 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좀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 오늘 정리를 좀 해봤고요. 물론 성인 선수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 대회 참가 또 병역 특례가 있는 아시안 게임이 있다는 거, 이게 분명히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중요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 이번 여름 여러 가지로 참 기대도 되고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이적 시장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